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윤석열차, 그러니까 기차 완행열차를 선거운동 캠프로 만든 바로 그 윤석열차를 타고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전주를 거쳐 순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순천으로 가서 그날 대통령 선거하는 그날 거사를 해달라고 순천 시민에게 호소하는 그 자리에 낯익은 인물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이정현 전 의원입니다. 자, 과거 새누리당 대표까지 지냈던 친박의 핵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격 역할을 했다가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다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재선 의원이 됐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이정현 전 의원 인간적으로 상당히 부침성이 좋습니다. 이정현 의원을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다고 할 만큼 아주 부침성이 있고 정말 노력합니다.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노력을 했던 사람. 그렇지만 그 결말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한때 당대표까지 지냈지만 무소속으로 나와서 출마를 하고 떨어지고, 아무튼 그런 곡절을 꺾고 지금은 무소속 상태입니다. 그 이정현이 오늘 자신의 지역구였던 순천에 나타난 겁니다. 자, 보수정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런 간판을 걸고 호남에서 당선된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그중 전라남도에서는 이정현이 있고 전라북도에는 정운천 의원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정현의 출연은 윤석열 후보도 상당히 감개무량했을 겁니다. 옆에는 이준석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정현 대표를 보는 마음이 참 그럴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정현이 나타나서 오늘 또 그 격정적인 연설, A4 용지를 뚫뚫 말아가 이렇게 하고 하는 그 특유의 격정적인 연설로 윤석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호남에서 민주당 정권이 수십 년 동안 잡으면서 뭐 했느냐? 경제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호남이 윤석열의 등장으로 발칵 뒤폈습니다. 자, 일부 사람들이 윤석열을 비판하는 그런 행동도 했습니다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가까이 가서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주위에서 말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윤석열의 기세는 호남에서도 당당합니다. 과거 보수정당의 후보가 이렇게 호남에서 자연스럽게 유세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호남의 지지율이 어떤 여론조사는 20% 중반, 30%까지 나오는 그런 조사가 발표되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아마 실제는 이 정도까지 아닐 겁니다. 오차, 이게 지역 할당이 있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선대위, 이재명 후보는 호남에서 생각보다는 인기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윤석열 후보가 등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제지했다고 합니다. 참아주십시오. 그러나 열기를 막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12일 충청을 시작으로 이제 열정열차 윤석열 호가 오늘은 오전에 전북, 오후에는 전남을 갔습니다. 순천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으로 출마해서 순천에서 재선 의원 2번이나 당선됐던 친박의 핵심 이정현 전 의원이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정현 전 대표는 A4 용지를 둘둘 말아 움켜쥐고 특유의 격정적인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저 이정현이가 순천의 9번째 말이대에 나타나겠다고 했는데 오늘 윤석열 후보를 모시고 순천의 9번째 말이대에 여러분 앞에 나타났다. 좌종의 박수를 유도했습니다. 이 9마리 말이라는 것은 순천 지역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는 팔마 정신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자, 이정현 전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이 그렇게 표를 몰아가면서도 이 지역의 발전을 안 시켜줘가지고 호남의 많은 땅들이 지금 아주 싼 값에 남아있다. 발전이 안 된 이곳에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해서 많은 공단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자. 윤 후보와 약속까지 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이준석 당대표, 경북 안동의 누군가가 좋은 의과대학이 없다고 고민한다면 순천도 마찬가지로 의대 유치가 고민일 것이다. 전북 남원이 도시소멸을 걱정한다면 경북 상주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비슷한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힘을 똘똘 뭉쳐서
지역과 세대의 장벽을 넘어서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정치다. 호남도 이제 손을 잡고 가자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의 말대로 호남의 2030은 분명 여론조사를 보면 다릅니다. 부모들이 아무리 민주당 찍어라 해도 전 다른데요. 속으로 아닌데요. 윤석열인데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윤석열 후보. 민주화를 왜 하겠나? 우리가 잘 살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 정치적 기반을 닦기 위해 민주화를 하는 거 아니겠나? 호남이 민주화에 기여했으면 지금부터는 더 잘 살아야 한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지역에 첨단 산업이 들어서고 또 그 지역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사회에 기여하고 지역이 발전해야 한다. 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소수만이 그 과실을 따먹고 있어요. 아무튼 민주당 정권 이제 호남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얼마만큼 변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기대 이상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다면 그것은 호남의 젊은이들의 반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